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이 게임을 하던 한 사람은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지명 수배범은 잠옷바람으로 이 게임에 몰입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가 현장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인 열풍 포켓몬고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깔고 현장을 비추면 여기저기에서 포켓몬이라는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갈 만한 깜찍한 괴물을 잡고 기를 수 있는 게임인데, 자, 이런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와 또 관련 산업 이야기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아이디어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서울시가 패션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자, 오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 달간 개최하는데요. 소셜 패션 디자인 공모전. 자, 소셜 패션이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입니다. 지역 제조업체가 생산하거나 사회의 문제를 디자인에 반영했거나 또 환경에 기여하는 패션을 가리킨다고 하는군요. 참여를 원하는 신진 디자이너는 서울 성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제화 장인이나 서울숲, 봉제 현장, 소셜 벤처거리 같은 특징을 살린 패션 디자인에 공모를 하시거나 사회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해결에 기여하는 패션, 이 두 가지 분야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소셜 패션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주시 뉴튼이고요. 퀸 오브 하트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잡는 이 게임,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켓몬고 열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그 증강현실 산업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원석 IT 전문 칼럼니스트와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원석입니다. 네. 자, 이게 말이죠. 미국에서 1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호주, 뉴질랜드, 독일, 유럽 쪽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속초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아주 된다 이러면서 많은 우리 국내 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오원석 그 전문가께서도 게임을 휴대전화에 깔아서 이렇게 좀 실행을 해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제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했고요. 예. 그리고
게임의 체험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 속초에 급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예. 게임도 간단히 즐겨봤고요. 그리고 예. 포켓몬도 몇 마리 잡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이게 그 증강현실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증강현실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사실 용어는 좀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네. 오래된 기술이에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된 한 2007년 그 즈음 전후로 이제 막 부각된 그런 산업이거든요. 예. 그 증강현실은 말 그대로 현실을 증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고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로 길거리를 비추면 실제 거리가 이제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증강현실 기술은 그렇게 비추는 거리 위에 인위적인 그래픽 요소를 더해서 그 위에서 뭐 게임도 하고 각종 요소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아, 그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현실에다가 뭐 하나 덧대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미지나 뭐 관련 영상 같은 것들이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카메라에 비추는 그 프레임 안에서 새롭게 뭔가 추가된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뭐 해보시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 포켓몬스터 게임이라든지 예. 애니메이션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어렸을 때가도. 그런데 실제 속초에 가서 해보니까 신선한 좀 재미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기존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만들었던 다양한 뭐 게임들보다는 좀 새로운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게임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강현실이라는 기술 자체도 그렇게 뭐 생소한 것도 아니다. 어떤 업계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이전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진작 뭔가 좀 열풍을 불러일으킬 법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못 만들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 알려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왜 우리는 이런 거 못하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습관을 좀 버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게임이고요. 예. 그리고 포켓몬고를 개발한 그 미국의 니안틱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010부터 관련 게임 아이디어를 이미 구체화해서 시장에 그런 형식의 게임을 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경험이 없던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포켓몬고의 열풍에는 사실 증강현실이나 어떤 GPS 다양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일본의 게임 캐릭터인 포켓몬스터 게임 캐릭터의 파워가 좀 더 강력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일본의 포켓몬스터 IP 파워,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의 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캐릭터 산업이 좀 부재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예. 그렇군요. 그 게임 자체라기보다는 포켓몬이라는 그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힘,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켜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90년대 후반에 방영된 이후로도요. 그렇죠. 해외에서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캐릭터 산업이었고요. 예. 그 게임은 벌써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었고 극장 애니메이션도 자주 개봉했었죠. 예. 이미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콘텐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변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술이 하나 접목되자 크게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 그 증강현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증강현실이 이런 게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산업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스마트폰에 이용해서 어떤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로 길거리에서 어떤 건물을 찍게 되면요. 그 건물을 찍는 것은 이제 카메라가 비추는 현실이지만 그 카메라가 비추는 현실 위에 어떤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 몇 층이 어떤 가격으로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지를 스마트폰 화면에 그래픽으로 그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 콘텐츠 산업 쪽에서 자주 이용되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스마트폰이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바코드를 심어두면요. 예. 그 바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가 인식하는 순간 그 스마트폰 화면에 3D 그래픽이 구현되도록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룡에 관한 아동용 책이라고 한다면 티라노사우루스를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실제로 스마트폰 화면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 3D 그래픽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교육부에서는 2018학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활용을 한다던데 이것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교육용 목적이 좀 크죠. 일단 3D로 캐릭터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예. 2차원 평면이나 그림으로 좀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래픽을 전달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교육 산업 쪽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태양계 같은 경우 과학 분야를 예를 들면은 뭐 태양계를 실제로 이렇게 증강현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디지털 교과서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더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어떤 이런 거잖아요. 네, 태양계 자. 행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구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조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증강현실 산업이 좀 가져다 줄 법한 경제적인 측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그 증강현실이 나왔을 때부터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증강현실로 그렇게 폭발적인 그 수익을 거둬들인 그런 매출 분야는 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예. 이번에 포켓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미국의 특정 마켓에서만 16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16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콘텐츠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뽀로로나 뭐 타요 같은 뭐 국내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뿌까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수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캐릭터들을 좀 잘 활용해서 게임 업계에서 좀 뭔가 이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지 어떤 그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 업계에서 지금 아마 급히 전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가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그 카카오 캐릭터라든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 메신저 라인의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들은 충분히 우리나라 밖에서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요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캐릭터를 어떤 시나리오로 게임 속에서 운용할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 예를 들어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1996년 당시 등장했을 그 당시에 아예 그 애니메이션과 게임 내용 자체가 주인공 일행이 포켓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예. 현재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정확한 이유와 똑같은 그 게임 형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로봇 캐릭터라든지 혹은 말씀하신 뿌까라든지 라인 메신저의 캐릭터들은 어떤 이런 스토리와 연계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좀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할지는 아마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리 자체가 여기저기 모험을 떠나면서 포켓몬들을 잡는 이런 스토리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곧이곧대로 국내 캐릭터랑 접목시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게임 업계가 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정비한다든지 뭐 환경을 조성해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큰 지원을 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음악들, K-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콘텐츠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K-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푸시를 해주고 있는데 게임 쪽만 좀 약간 좀 홀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러면 뭐 마약 제작자냐 이런 그 푸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포켓몬고가 국내 출시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이제 GPS 그 위치를 인식하는 그런 GPS 기능과 같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구글 맞습니다. 지도와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국내 법상으로는 이 국내에 이 지리 정보가 반출되는 게 금지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구글 쪽이 가져가지 못해서 포켓몬고 게임이 국내에 출시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예.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 포켓몬고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가 구글에 지도를 건네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국내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없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요. 예. 포켓몬고를 개발한 니안틱이라는 미국 업체와 그리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닌텐도 그리고 포켓몬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아직 한국에 게임을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만약에 니안틱과 포켓몬 컴퍼니 같은 그 저작권 업체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포켓몬고 게임을 정식으로 서비스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예.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문제에 좀 봉착하게 되는 거죠. 예. 구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포켓몬고 게임 기반의 구글 지도가 있는데 아마 지도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지만 예. 법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니안틱 CEO가 지난 금요일 날 로이터와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예. 그리고 존 행크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갖고 있다. 한국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도 문제를 해결한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열풍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어떤 의문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제가 속초를 방문했던 그날은요, 속초에서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바로 그 당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초로 가는 버스에서, 그리고 속초 터미널에서, 그리고 해수욕장 곳곳에서 포켓몬고를 335 모여서 즐기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속초를 방문한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거의 속초 거리가 포켓몬고를 하려는 사람들로 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했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예. 실제로 같은 기간 대비 숙박업소 예약률이 40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켓몬고 게임 자체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좀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포켓몬고라는 이 게임이 던져준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사회 그리고 증강현실 관련 업계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T 전문 칼럼니스트 오원석 전문가였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여름 휴가 앞두고 이색 어촌마을 체험 어떠신지요?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생발날 산산 드링크 오로나민 씨.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경기도 행정 탐방해 보도록 합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 한번 오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산과 전민지 주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촌 체험마을. 자, 어촌 체험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데 이거 어떤 곳인가요? 어촌 체험마을은 어촌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어촌 관광을 특성화한 마을을 말하는데요. 네. 전국에 112곳 정도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는 10곳의 어촌 체험마을이 있는데 화성의 백미리, 궁평 등 5곳, 안산의 종현, 성감 등 3곳, 시흥의 오이도, 연천군에는 가람의 마을이 어촌 체험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경기도의 바다와 강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화성, 안산 그리고 연천군 쪽에도 있고 어촌 체험마을입니다. 네. 자,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인데, 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 어촌 마을에서는요. 서해안의 넓은 갯벌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안산시 종현이나 성감, 화성시의 백밀이나 제부, 시흥의 오이도 마을에서는 갯벌에서 바지락이랑 낙지도 잡고 망둥어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예. 갯벌 썰매, 카약도 타고 바이크를 타고 해변을 달려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의 전곡마을에서는요. 선상 낚시도 하고 황포 돛배를 타볼 수 있고요. 궁평마을에 오시면 여러 가지 수상레저 체험도 하고 주말에는 마당놀이,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섬마을인 화성의 국화도와 안산의 풍도를 찾아오시면 선상 낚시는 물론 서해안의 멋진 일출과 일몰을 즐기실 수 있고요. 전국 유일의 내수면 어촌 마을인 연천군 가람의 마을로 가시면 민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줍고 인진강에서 바나나 보트 같은 수상 레저 체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 휴가에는 다채로운 체험도 물론 좋겠지만 뭐니 해도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기도 어촌 마을에 오시면 신선한 수산물을 언제나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수상 레저 체험부터 선상 낚시, 바나나 보트까지 뭐 다양한 체험들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 각자 지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찾아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네이버 또는 다음 등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어촌 체험마을을 검색하신 후 안내되는 체험마을 중 가고 싶은 마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예약을 신청하시거나 전화로도 체험마을 방문 및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촌 체험마을, 경기도에는 10곳의 어촌 체험마을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 안산, 연천군 쪽에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산과 전민지 주무관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네. 직장인들이라면 어제 저녁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일이 벌써 월요일이다. 월요일이다. 이게 이제 월요병을 부르는 하나의 어떤 전조 증상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요즘은 월요병이라는 그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월요일을 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인 것 월요병을 같아요. 없애겠다고 사장님도 하시겠어요. 네. 자, 중국에도 월요병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인들도 일요일에 푹 쉬고 네. 월요일에 힘드니까 맞아요. 나가기 싫으니까. 네. 아, 근데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래요? 월요병을 중국에서는 周一综合症이라고 하는데요. 좀 우리는 길죠? 그냥 월요일에다가 병 붙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어로, 신조어처럼. 예, 중국어 그 周一综合症은요, 월요일 종합 증세. 이런 뜻이에요. 역시 좀 뭔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네. 종합 증세. 네, 근데 쉽게는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周一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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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星期一症. 星期一症. 한 번 더. 星期一症. 星期一症. 네. 어. 자, 요때 네. 周一라고 하면 이게 周一. 월요일을 뜻하고요. 周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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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星期一. 星期一. 요것도 월요일이에요. 周一, 星期一. 네.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증후군이라는 네. 단어로 종합 증세, 네. 综合症.
쭝입니까? 쭝? 쭝. 쭝. 네, 쭝. 쭝허. 정. 허정. 그렇죠. 쭝허정. 쭝허정. 예, 요게 이제 종합증세, 증후군을 말해요. 종합증세. 네. 자, 줄여서 표현한 걸로 먼저 또 배워볼게요. 네. 조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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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치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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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병이란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빙. 삥. 그렇죠, 맞아요. 네, 병병자를 삥이라고 발음했었죠. 냉방병 할 때. 냉방병 네. 할 때. 쪼이삥. 쪼이삥. 싱치이삥. 싱치이삥. 요것도 월요병이에요. 아, 그래요. 재밌죠. 종합증세. 종합증세. 그리고 병. 다 네. 씁니다. 쪼이찡. 그리고 싱치정. 쩡이군요. 쩡. 싱치정. 그렇죠. 쪼이정.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쪼이정. 쪼이정. 싱치이정. 싱치정. 월요병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쪼이정 월요병은 세계 공통이었군요. 5932번님. 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저녁을 위해 오늘 오전 힘내보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기회 중국어 샵 0945번으로 특히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 버스나 라디오, 버스나 택시의 라디오에서 많이들 들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면서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안드레아스 존슨의 글로리어스 잠시 듣고 갈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봅니다. 오늘 인천시 출입하는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동훈 기자. 네, 목동훈 기자입니다. 예. 자, 인천시가 서해 5도 어민들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서해 5도 어민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인천시, 옹진군, 군부대, 해경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각 섬의 어민 대표 등 1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예. 협의체 운영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후속 조치인데요. 정부 방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포함됐지만 내용이 미흡한 사항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제 정부 대책 발표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이제 꾸려지는 건데, 이 정부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 담겼었나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우리 어민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고 연평도에 특공대 2개 팀을 상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어민 지원 방안으로 어장 확대, 조업 시간 연장 등을 내놨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 어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조업 손실 보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빠져 어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여길 법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민들이 요구한 어장 확대 규모는 연평어장 80제곱킬로미터, 백령 대청어장 16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예. 정부는 연평어장 서쪽 끝단 14제곱킬로미터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건의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따른 조업 손실 보상과 역외선 중공의제 시행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은 아예 빠졌습니다. 예. 서해 5도 관할 해경안전서 설치,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지원 등 인천시 건의사항도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이제 꾸려지는 민관군 협의체에서 좀 잘 다뤄져서 원만하게 그 모두가 좀 흡족할 만한,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그런 자주권을 지켜줄 수 있을 법한 이런 방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그 신청사를 이제 짓고자 하는데 현 청사가 있는 남동구 구월동에 짓고 인근에 있는 인천시 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네. 자, 이에 대한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인천시가 신청사를 남동구 구월동 현 청사 인근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신청사를 유치하려던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사를 서구 루원시티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은 제3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신청사 입지 관련 연구 용역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남구갑 지역위원장은 도화지구가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을 루원시티가 아닌 남구 도화지구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 교육청 입장도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도시균형 발전과 신청사 부지 또는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은 청사 이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향후 이전 여부에 대해 내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입지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협의가 계속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인천시가 지난 16일에 인천시민 브랜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거 어떤 위원회인가요? 인천시민 브랜드 추진위원회는 일반 시민, 학생, 인천 거주 외국인 등 3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9월까지 정기적으로 모여 인천의 새 브랜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 브랜드는 플라이 인천입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고 인천공항 외에 인천의 도시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인천시민 브랜드 추진위원회 운영,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 문헌자료 분석 등을 통해 새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에 대한 브랜드,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더 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 같은데 잘 추진되면 좋겠고, 무엇보다 앞서 전해주신 그 서해 5도 어민들 현안 논의하는 민관군 협의체 잘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좀 바쁘고 분주한 그런 월요일이죠. 이럴 때 좀 차분하게 음악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정돈하고 본인의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은과 이적이 함께 부른 꽃병,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